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고질라 엑스 콩 뉴 엠파이어인데요. 아마 이 영화를 이렇게 뭐 작품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는 그 몬스터버스라고 불리우는, 레전더리 몬스터버스라고 불렸었는데 몬스터버스라고 불리우는 그 세계관에 속하는 시리즈 영화로 5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헐리우드로 건너가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 영화를 뭐 이렇게 아주 심한 덕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뷰보다도 뭐 영화 리뷰는 좀 후반부에 배치하고 이 영화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을 좀 살펴봅니다. 아시다시피 뭐 나무위키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제가 뭐 전문적 덕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 언급하면서 좀 넘어가 보죠. 아마 저같이 좀 부담 없이 보시려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한 설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이 지금 킹콩과 고질라라고 하는 두 괴수에 대한 좀 영화 리뷰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는, 아이고 좀 얼굴 크기가 좀 크니까 조금 줄여서 포스도 가리고 하니까요. 작게 나갈게요. 자, 킹콩은 원래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흑백 영화 시절에 33년도에 만들어진 메리안 시 쿠퍼 감독의, 원래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만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일종의 괴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최초로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을 제대로된 장편 영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 보존 영화로 ARP 선정 100대 영화 중 40일이었고요. 수많은 모방 작품들을 또 만든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킹콩이라는 정식 타이틀을 붙여서 만든 영화는 지금 보시고 있는 리스트 정도인데요. 알케오 회사에서 만든 33년도에 만들어진 킹콩과 그의 속편으로 좀 폭망했다고 할 수 있는 콩의 아들. 그 다음에 이 킹콩 캐릭터를 판권을 사서 고지라 영화에 투입했던 킹콩 대 고질라. 이따 포스터 잠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도호사에서 킹콩의 역습이라는 작품 하나 더 만들었고요. 파라마운트사에서 76년도에 킹콩이라는 디노 데 로렌티스라는 감독, 그다음에 제시카 랭하고 제프 브리지스가 나왔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본 킹콩 영화는 이 영화였어요. 76년도에 나왔던 영화였고요. 킹콩 2라는 영화가 이제 속편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또 폭망의 길을 걸었고요. 아마 요즘 관객들에게 좀 더 친숙한 영화는 그 원작 오리지널의 그 작품성을 좀 더 제대로 보존하려고 했었던 피터 잭슨 감독의 유니버셜 배급의 킹콩이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몬스터버스로 들어오게 되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뭐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또 몬스터버스 세계에서 언급된 영화들이 있고요. 3편의 영화가 벌써 만들어졌군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대표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고지라는 1954년도에 혼다 이시로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역시 흑백 시절 영화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화면비가 4:3 화면비였고요. 점프슈트 기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실물 미니어처 모형에서 이 액션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던 영화였습니다. 961만 명이 관람할 정도 당대에는 그 상당한 그 흥행작이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 고질라의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이 고질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얘가 시작입니다. 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요 포스터는 그 중국판 배너 포스터인데, 여기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괴수들이 다 등장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에 킹콩과 고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이번 영화의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카킹이라고 하는 괴수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번 영화에 처음 등장하는 괴수죠. 이그 제 이름이 시모라고 불리우는, 일본말로 설이라는 이름이래요. 시모라는 이제 요번에 만들어진 등장한 괴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 영화에서 지금 예고편 등에서는 숨겨져 있는 괴수인 모스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런 괴수들이 이제 주요 괴수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모스라 얘기부터 좀 해보면, 모스라도 1961년도에 등장한 괴수고요. 나방형 괴수입니다. 이 아마 몬스터버스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먼저 보셨을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가메라, 고지라 다음에 가메라 다음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괴수고요. 단독 영화가 61년도에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과거 고지라 영화 상당히 많은 숫자의 고지라 영화들이 있는데 고지라 세계관에 합류하면서 같이 활약을 해온 아주 유명한 괴수가 되겠습니다. 카이주라고 일본말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명도가 높아서 조금 더 아이들용으로 만들어진 90년대 소위 말해 헤이세이 3부작이라고 모스라 3부작이 있어요. 96년, 97년, 98년에 세 편의 영화 있고 상당히 고지라 시리즈에 비하면 상당히 밝은 풍의 지금 포스터 봐도 색깔이 환하죠. 세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또 주요 괴수인 기도라라고도 보이네요. 이쪽에 1편과 3편에 보면 포스터에.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킹콩 대 고지라의 이 콜라보레이션은 1962년도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다 이시로 감독 역시 킹콩 1편을 만들었던 혼다 이시로 감독의 영화 킹콩 대 고지라. 고지라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고요. 이 시리즈 사상 최초의 컬러 와이드 스크린 영화인데 약간 밈이 사용되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점프슈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영화여서 33년도에 만들어진 킹콩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킹콩이 이제 제대로 도호사에서 이 RKO사로부터 판권을 사들여서 킹콩을 등장시켰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첫 대결을 펼쳤던 영화고요. 대결이 펼쳐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지라 세계관은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 영화 개방된 게 90년대 이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정식 루트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쇼와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가 이제 그 일본의 천황 연호를 따와 있는 건데 이 쇼와 시대는 이제 그 히로히토라고 우리 입장에서 좋아할 수 없는 천황의 시대에 만들어진 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헤이세이는 이제 아키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죠. 지금 이제 레이와 시대 이전에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 20세기 후반부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고질라가 만들어졌고요. 롤랜드 에머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서 2000년대에 만들어진 이제 고질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제 꾸준히 고질라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공개된 영화는 아마도 고질라 2000 정도가 아마 정식 개봉을 해서 이게 사실 이 시리즈 중에서도 이렇게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가 아닌데 고질라 밀레니엄으로 개봉했다가 뭐 이렇게 큰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몬스터버스라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이와 시대의 신고질라 고질라 1.0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마이너스 0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몬스터버스 시대의 고질라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할리우드로 건너가서 첫 번째가 1998년대 롤랜드 에머리가 만든 영화였는데요. 완전 실패작이었고요. 어느 쪽도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서 할리우드는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롤랜드 에머리가 당시만 해도 이제 크게 흥행작을 많이 만든 감독이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그 인디펜던스 데이로 상당히 흥행이 좋을 때였거든요. 그다음에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작품이 실패로 고질라는 다시 좀 오랜 시간 동안 헐리우드에서 프로젝트로만 남아 있다가 이 가렛 에드워즈의 첫 번째 영화가 매우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편은 사실은 좀 이 지금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영화랑은 좀 많이 톤이 다른 영화고요. 오리지널 영화에 대한 오마주와 되게 탄탄한 스토리로 만들어진 일종의 재난 영화처럼 만들어져서 좀 색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던 영화로 아직까지도 호평받는 영화죠. 가레드 에드워즈는 뭐 그 이후에 굉장히 훌륭한 연출작들을 많이 보여주는 감독이고 여전히 기대작을 만들고 있는 감독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밑에 로튼 토마토 지수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비평가들이 오히려 호평하는 영화고 관객들은 좀 영화가 진지한 영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조금 더 관객들의 평은 좀 북미 관객들 평은 적어도 좋지 않은 조금 떨어지게 되네요. 북미 박스 오피스는 약 제작비가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고 북미 박스 오피스는 2억 불 이상, 그 다음에 월드 박스 오피스 5억 불 이상 들었고요. 한국 관객들은 원래 이런 괴수 카이주 영화 계열의 영화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이렇게 뭐 흥행 성적은 뭐 그저 그런 편이었습니다. 영화의 규모에 비하면 하여튼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한편으로 이제 이 고질라와 좀 결이 완전히 다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고질라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고질라 파이널 워즈 이후에 12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당시에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 내수용 영화라는 성격이 강했고요. 이건 이 작품은 오히려 이제 이, 이 괴수 덕후들, 고질라 덕후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입니다. 월드 박스 오피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일본 흥행 수익은 82억에서 상당히 일본 내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어, 대한민국 관객 수는 역시 작은 흥행 규모답게 7,59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이 고질라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는데, 특히 이 안노 히데아키 작품은 고질라를 굉장히 흉폭한 재난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재난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콩 스컬 아일랜드는 이제 이 몬스터버스 시리즈 버스입니다. 중간에 지금 일본 영화 두 편이 언급될 건데, 이건 지금 이 몬스터버스의 뉴 에라 시기에 해당돼서 제작된 일본 영화들만 언급이 할 거고요. 지금 몬스터버스는 총 5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콩 스컬 아일랜드는 이제 고질라와 함께 이 몬스터버스를 이끌 유명 스타 콩이죠.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가장 그 인기 있는 괴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일본 그 괴수인 고질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훨씬 더 친숙한 캐릭터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몬스터버스는 지금 이 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계적 흥행 추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이 이렇게 그냥 적당한 오락 영화고, 사실 영화는 지옥의 묵시록,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지옥의 묵시록의 분위기 상당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시대 배경은 73년도를 배경을 하고 있어서 영화의 이제 오리진 스토리를 만들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몬스터 유니버스가 본격화되면서 이 세계관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편인 고질라가 흥행에 크게 좀 성공을 하자 이 작품은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캐스팅도 굉장히 화려해요. 톰 히들스톤, 사무엘 L. 잭슨, 존 굿맨, 브리 라슨 등의 지금 마블 세계관을 주름 잡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일단은 이 몬스터버스를 본격화하는데 크게 성공적인 작품이 됩니다. 한국 관객들도 168만 명이나 들어서 사실 이 시리즈물 중에서 국내에 개봉된 5편 중에 제일 많이 흥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좀 갈리는 편이고요. 약간 덕후층의 입장에서는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약간 혹평을 남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작품이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 33년도 작품, 오리지널 작품, 그 다음에 76년도에 만들었던 그 존 길러민의 그 작품,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만들어진 피터 잭슨 작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이 영화의 좀 설정인데, 사실 오마주는 많이 남긴 편이고요. 특히 이 작품은 이제 올드보이의 문어 씹어먹는 장면, 산낙지 먹는 장면을 좀 패러디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평은 제일 안 좋은 영화가 이 세 번째 영화예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고요. 이 작품은 이제 고질라의 그 세계관, 일본의 도 유니버스에서 구축한 그 주요 괴수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질라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 킹 기도라. 지금 이제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괴수가 있죠. 저 킹 기도라를 비롯해서 라돈이라든가 그 클래식한 이 고질라의 그 킹 오브 몬스터에 등장한 고질라 세계관에 등장하는 클래식한 괴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해가지고 좀 이 고질라 오리지널에 좀 본격적으로 많이 매달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고질라를 티탄이라고 하는 이런 좀 고대의 이제 헐리우드식의 해석이죠. 티탄이라고 하는 고대의 자연신의 개념을 이제 이입을 시키는 세계관을 구축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각본이 또 너무 난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영화인데, 어쨌든 저만 좀 잘 본 건지 평은 그닥이었고요. 관객 반응은 그래도 평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흥행은 뭐 월드 박스 오피스가 전작들에 비하면 크게 위축되었고요. 북미에서도 뭐 그렇게 조금
낮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캐스팅도 전편인 콩에 비하면 사실 화려하지 않은 편이고, 사실 이제 인간 스토리보다는 좀 이 괴수 영화 특유의 강력한 좀 대결 장면에 사실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편이 드라마의 이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화는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좀 이제 이 북미식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질라 vs 콩, 지금 오늘 소개할 고질라 X 콩의 이제 감독이기도 한 애덤 윙가드가 연출한 2021년작인데요. 사실 애덤 윙가드의 전작들이 그렇게 특히 이제 이 바로 영화가 데스노트라고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 작품이 사실은 이제 꽤 흥행을 했어요. 콩 스컬 아일랜드만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작비도 뭐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계속 뭐 비슷한 정도의 제작비를 규모를 하고, 이때부터 몬스터버스의 이제 대결 중심의 스토리를 이제 짜내는데 대략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이 괴수 매니아 입장에서 62년작 이후 59년 만에 고질라 콩이 이제 대결을 하는 일종의 그것 자체가 스펙타클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숨겨진 괴수로는 사실 이제 메카고질라가 또 새롭게 변형돼서 등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홍콩에서 펼치는 후반부의 대결 장면이 상당히 화려하게 펼쳐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월드박스 오피스도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흥행을 했고, 대한민국 관객은 70만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콩스컬 아일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전작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냈던 영화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어차피 뭐 팝콘용 팝콘 오락 무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관을 쭉 구축해 놓은 이 그 스텝들이 그대로 만들어낸 영화들이 이제 이 다음 작품, 우리가 오늘 얘기할 영화고요. 그 사이 사실 이제 또 변수가 생겼어요. 헐리우드에서 이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국내 미개봉이죠.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고 2023년도에 만들어져서 고질라 시리즈 30번째로 만들어진 영화고, 야마자키 타카시 감독입니다. 이 작품이 작년에 개봉됐는데, 이 영화가 지금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최초로 미국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질라 탄생 70주년 기념작이고,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라는 것 제목처럼 오리지널 고질라의 1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복잡한 인간 서사를 제대로 구축을 하면서 이입도를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이 제작비 규모가 사실 미국 영화의 사이즈에 비하면 10분의 1, 뭐 2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월드박스 오피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일본 영화는 이례적으로, 아시아 영화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요. 북미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흥행을 이룬 편입니다. 그리고 비평가들과 그 다음에 관객들이 모두 좋은 평가를 내는,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제 이게 일본 그 전쟁 당시의 이야기들 같은 배경들이 들어가서 저기 뭐 가미가제 스토리가 등장하고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약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영화를 실제로 안 봐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작품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사실은 고질라의 이 어떻게 보면 이번 몬스터버스의 5번째 영화는 좀 김이 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외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 이 고질라 대 vs 콩이 일단은 좀 해외에서는 좀 김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 속편의 개념을 가지고 갔고요. 전편이 고질라 대 콩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 제목을 잘못 썼네요.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인데요. 올해 만들어졌고요. 감독은 같습니다. 5번째 영화고 2번째 크로스오버로 영화였고요. 가장 인기 캐릭터 두 캐릭터가 이 빌런 캐릭터와 함께 태그 매치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의 내용이고요. 거의 전작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로우 월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가상 세계가 이제 지구의 심층부에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설정인데, 뭐 포탈을 통해서 그걸로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뭐 일종의 멀티버스와는 좀 다른 제목을 붙이고 있으면 사실상 멀티버스와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콩이 그 자신의 가족을 찾아나간다는 스토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애덤 윙가드고요. 호러 영화를 중심으로 이제 초기작들을 구성하다가 최근에 이제 고질라 콩, 고질라 뉴 엠파이어로 이 몬스터버스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의 흥행 성공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세계관을 또 하느냐 안 하느냐 갈라지겠죠. 어차피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의 성공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출연진은 그렇습니다. 전작들보다 캐스팅은 훨씬 줄었고요. 사실상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 영화의 후반부의 태그 매치를 위한 그 빌드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 괴수 영화들이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댄 스티븐슨이 이제 트래퍼라고 하는 이제 그 수의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편에 등장합니다. 레베카 홀이 아일린 앤드루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모나크의 담당자, 콩 담당자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일리 호틀이라고 하는 이제 아역 배우가 지아라고 하는 인물로 과거에 이제 이 콩과 스컬 아일랜드 시절에 콩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특수한, 그러니까 인간과 콩을 연결해주는 주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타이리가 이 그 전편에서도 역시 등장해서 이 일종의 카이주 이 몬스터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진범납이라고 이제 그 이 중국계 배우인데 이위라고 하니까 대사가 없습니다만 이위족이라고 이 앞에 케일리 호텔 지하 역시도 이위족에 해당되는데 스컬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원래 그 세계에서 다 이위족이 다 몰살당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케일리 호텔 지하가 이 새롭게 만나게 되는 2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콩 스컬 아일랜드에 나왔던 그 스컬 아일랜드가 사실상 소멸되면서 이 할로우 월드 제목이 정확하게 뭐죠? 그 이 세계관에서 할로우 월드에서 이제 2위족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종족이 있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SOS 신호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그 티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호신의 개념, 자연의 수호신의 개념이니까 이 자연의 인간의 세계를 침범하려고 하는 콩과 고질라가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과 대결한다는 얘기가 대략의 스토리입니다. 자, 뭐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스토리상으로 고질라 엑스 콩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만 뭐 주인공 축은 좀 더 감정이입이 쉬운 유인원 계통의 괴수인 콩입니다. 콩은 이제 표정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근육질 아저씨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편에서 이 할로우 월드라고 해서 자기의 오리진을 찾아가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그 자기의 이제 종족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서 초반부의 전반부는 그 고생하면서 이제 막 일종의 사람이 그 늑대 떼에 쫓기는 듯한, 그러니까 멧돼지랑 무슨 늑대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족보행 그 야수들에게 나오는 킹콩이 등장해서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는 이제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대결 임팩트 있는 장면에 그렇게 해서 콩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질라가 싸우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두 캐릭터의 상존, 그러니까 지상에는 고질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로우 월드라고 하는 이 세계에는 그 포털로 연결된 이 세계는 지금 이 콩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콩이 되게 지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콩이 이제 치통에 시달리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필요성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 신호를 이제 감지하는 이제 이 지아라고 하는 소녀가 있고, 지아에는 이제 이를 보호하는 일종의 뭐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상의 부모 역할을 하는 이제 두 남녀 캐릭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 설정이 이제 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포터 역할로 약간 이제 웃음 제조기 같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감초 역할로 등장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가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이름이 버니죠. 버니가 등장하고요. 이 배우가 이제 레베카 홀입니다. 이 아일린 앤드루스 박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이제 대결하기 위한 그런 그 시퀀스가 중간중간에 대결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나
이 고질라나 이 대결 장면이 등장하는데 콩의 경우에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한번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런 좀 급습을 받아서 자기 종족 유인원 종족에 해당되는 친구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고질라는 계속 뭔가를 예감하고 이 방사능을 빨아들이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고질라가 그 한 괴수를 갖다가 그 타이마트라고 하는 괴수를 그냥 일부러 제거하고 그 타이마트의 에너지 팩 같은 그런 둥지에서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의 대결이라고 하는 게 주로 펼쳐지는 게 이 할로우 월드라고 제가 이제 지금 제목을 또 제대로 안 까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상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게 그 일종의 대자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리즈의 약간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결 장면이 후반부에 이제 리오데네자이로로 연결이 됩니다만 리우데네자이로의 대결이 좀 많은 그 전편의 고질라 대 킹처럼 홍콩 장면처럼 이게 좀 뭔가 이 시리즈는 파괴미학의 쟁점이죠. 그 인간의 문명을 어디서 모르는 정체 문명의 카이주도 괴수들이 와서 때려 부순다는 설정이 사실은 이제 미학의 절정인데 이 영화의 서사를 전파적으로 가족 영화적으로 구성해 놓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요소에 보면 이게 이제 맨 후반부 리우데네자르에서 이제 태그 매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모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카킹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고질라와 이 컬러는 고질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킹콩이 대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감을 하고 인간은 이제 그것을 예감을 하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인간 배우의 등장은 관객 대신에 가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 파괴되는 지점에 투입되지는 않는다는 게 또 전편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협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질라와 이 콩은 사실 뭐 풀 CG 그래픽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영화고요. 영화에서 이제 배경이 이제 이게 할로우 월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가상세계 속을 이제 질주하고 있는 거고요. 이 캐릭터가 이제 미니콩이라고 영화 속의 예고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질라가 콩이 무슨 연인 관계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혈연 관계는 아니고 일종의 입양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버디 무비처럼 이 소년이 이제 처음에 반항적이었다가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스카킹이라고 이 영화의 빌런 스카킹 얘죠 얘가 이제 거의 유인원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거의 이제 아주 독한 그 나쁜 독재자고 그 밑에서 이제 평범한 뭐 물론 이제 얘에 협력하는 친위대들이 있겠습니다만 라이언킹 같은 설정이네요. 그런 있습니다만 그 애들과는 달리 이제 억압받는 일반 민중들도 있는 거죠. 그의 자식이라서 그 외부의 세력인 콩에게 대항을 합니다만 이제 콩의 호의를 깨닫고 점차 이제 친밀감을 느낍니다. 또 얘는 또 이제 그 자기의 일종의 보호자 같은 유인원을 또 잃기도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후반부에 이 스카킹이라고 불리는 이 지금 빨간색에 있죠. 얘 유인원 이 캐릭터와 스카킹 영화에서 잘 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콩이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스카킹이 숨겨놓은 시무라고 불리우는 상당히 거대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트윈이 된 거죠. 태그를 1대2가 되기 때문에 그의 협력자로서 고질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결장이 이제 브라질의 리우데네자이로고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고질라랑 콩이랑 얘들이 뭐 대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만나서 서로 이제 고질라가 덤벼요. 이제 덤비는 장소가 이제 이집트인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런 영화들은 또 유명한 장소들을 갖다가 때려부시는 맛으로 또 보는 맛이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판에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만 거의 좀 콩은 마동석 캐릭터 같아요.
그런 캐릭터처럼 막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갖다가 영화를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는 뭐 사실은 그냥 가볍게 볼만한 팝콘 무비 이상의 영화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는데, 이 영화가 좀 오락 영화로서 아쉬운 지점은 지금 이렇게 긴 팔을 휘두르는 이 스카킹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 원래 있었던, 그러니까 되게 그동안 아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고질라의 세계관에 있었던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몬스터버스에서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카킹 캐릭터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런이라면 빌런의 압도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미 고질라하고 콩이 압도적인 인기도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빌런이 와도 이미 이제 기도라라고 하는 원래 고질라 세계관의 최강의 빌런은 전편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으니까요.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또 이 캐릭터를 유인한 캐릭터를 활용한 것도 일종의 그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간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콩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변형을 하면 이런 캐릭터를 좀 더 활용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 시모라고 하는 되게 막강한, 이게 되게 얼음신 같은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에서 고질라는 그 화염을 내뿜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열의 화염을 내뿜는다면 이 불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시모는 이제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뿜어내면 모든 게 얼어버리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봤었던 이 고질라의 지금 이 강화 슈트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 강화 슈트라고 한 설정도, 이 강화 슈트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인간이 이제 도와주는 게 이거예요. 고질라가 그 시모에게 얼음의 상처를 입어서 동상에 걸린 거죠. 그래서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저거 씌워서 이제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건데, 지극히 좀 이것도 헐리우드적인 스타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그렇다 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물에서는 몬스터버스를 보시면서 뭐 말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말이 되게 만들고 관객들이 그런 그 파괴적 쾌감을 맛보게 하는 게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다만 괴수들이 때려부시기 때문에 죄책감이 적고요. 그런 걸 이제 즐기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호평받은 일본 영화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이 괴수가 주는 재난의 비중을 비춰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이 시리즈물은 반대 시각이에요. 마치 프로레슬링의 태그 매치처럼 저기서 쓰러지는 인간은 영화 속의 인간인 거지 실제 인간이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개통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건 영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분들은 그냥 팝콘 무비로서 이 영화를 즐겨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완성도에서 평범함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전편에서 보여줬던 고질라와 콩, 그 다음에 메카 고질라가 맞붙었을 때의 그런 좀 상대적인 그런 좀 강력함, 그 영화에서는 이제 빌드업이 메카 고질라가 상당히 강화된 고질라의 힘을 갖고 있다는 설정을 좀 잘 활용해서 상당히 이 1대2로 맞붙는 상황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묘사했었던 것에 반해, 이 영화에서는 이 스카킹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또 힘없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고, 그 시모라고 하는 캐릭터는 좀 이 종속 변수거든요. 말하자면 고질라와 콩이 평등적 관계, 사실 적대적 관계의 일종의 유나이티드 연합이라고 한다면, 이 스카킹은 시모를 갖다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여기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모라고 하는 캐릭터가 일종의 어디든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자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쉽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의 사실 뭐 인간적인 부분들의 드라마성을 얘기하는 건 아마 아담 윙가드가 전편에서부터 구축한 세계는 거의 그런 세계관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서 사실 되게 열심히 뭔가 세계관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런 세계관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를 헐리우드에서는 감지를 하고 좀 더
이 흥미 위주의 단순한 오락 액션 영화로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시리즈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한 쪽은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 쪽에서 시도하는 것 같고,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좀 더 팝콘 영화적인 요소들의 액션 영화적 요소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는 아주 성공적이진 않지만 그냥 킬링 타임 무비로 팝콘 무비로서 즐기기에는 뭐 그다지 문제는 없을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간단하게 이 고질라 킹의 뉴 엠파이어가 나온 김에 여태까지 나왔던 몬스터버스를 좀 점검을 해봤고요. 아마도 몬스터버스의 다음 편이 나오는 거는 역시 이 영화의 흥행 스코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소마 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